이제 교과서 193쪽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명제란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참이나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하더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명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식 같은 것이 있을 때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말은 확실히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확실히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참인지 거짓인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쉽게 말을 할 수 없거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x나 y 같이 문자,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나 여부가 바뀌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 중에서도 그냥 뭐 예쁘다, 뭐 길다, 뭐 멀다 이런 거 하고 달리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 변수의 값만 딱 들어가면은 얘는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명제는 아니지만 무엇이라고 하더라? 조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명제와 조건은 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작은 수이다. 작은 애초에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진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마치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라 조건인 듯 하지만 사실 x제곱이 1이면 이것은 이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이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이것은 거짓 명제다라고 했었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이면은 발레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발레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이제 분명한 발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명제입니다. 거짓 명제이기 때문에 명제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지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조건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0을 대입을 하면 이것은 참말이죠. 그러나 x에다가 뭐 10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명제가 아닌데 다만 조건입니다. 어쨌든 명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따라서 참인 명제 되겠습니다. 해서 서진, 태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면 다음 명제의 역과 그리고 대우를 말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명제는 역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대우라는 것이 있었죠. 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제든 항상 P이면 Q이다 꼴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명제의 역이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가정 그리고 이 결론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P하고 Q하고 자리를 바꾸면 이제 Q이면 P이다라고 적은 이것이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의 역이 되겠죠. 그냥 앞뒤 순서만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대우라는 것은 이제 역처럼 순서도 바꾸지만 뭐도 해라. 각각의 가정과 결론의 부정도 취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 일단 Q, P가 되는데 이 각각의 뭘 해라? 부정을 취하면은 이것은 이제 not Q라고 읽죠. not Q이면 not P이다. 즉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게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교과서 184쪽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복습을 하시고 1번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역과 대우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명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P, 즉 가정이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Q, 즉 결론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항상 뭐뭐이면 앞에까지가 P, 뭐뭐이다가 이제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P이면 Q이다의 역은 그냥 두 개 순서 바꾼 거니까 3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해 보랬는데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풀이를 하자면 이것은 참입니다. 왜 참이냐 하면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명을 하면 어떤 수를 36의 배수라고 하면, 즉 x를 36의 배수라고 하면 36은 x의 약수가 되죠. 즉 x는 36으로 나누어지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a는 b의 약수다. 또 b는 a의 배수다. 또는 b는 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러한 기호 표현입니다. 자, 근데 36은 또 잘 생각해보면 6의 배수죠. 그 말은 36은 6의 배수, x는 36의 배수. 따라서 자연스럽게 x가 뭐의 배수가 됩니까? 6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x는 6의 배수다. 이게 참인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x는 36의 배수이기 때문에 36k라고 둬도 됩니다. 이제 k는 정수가 되겠죠. 자, 근데 36k라는 것은 6 곱하기 6k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6k 역시 정수가 되죠. 따라서 x는 어떤 정수 곱하기 6이 되니까 x는 6의 배수다.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과서 뒤에 탑지를 보면은 두 번째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든 1번은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역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의 대우 한번 보도록 합시다.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아까 뭐 해라? 순서 바꿔주고 부정 취하고, 순서 바꿔주고 부정 취하고, 즉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적어보면은 36의 배수가 아니면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즉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지, 거짓이면 항상 뭘 들어라고 했어요? 참이면 항상 명제를 증명을 하시고, 거짓이면은 발레를 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발레, 즉 이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 즉 어떤 예시?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시를 들면 됩니다. 그러한 예를 발레라고 합니다. 자, 발레는 쉽게 뭐 6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죠. 6은 36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나 6의 배수는 맞기 때문에 요 말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다? 거짓이다. 자, 이번에 2번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역은 즉 Q이면 P이다는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도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를 적으면 되니까 X제곱이 1이 아니면 절대값 X는 1이 아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를 만족하는 x값도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이 1이 되는 수는 실제로 절대값 x가 1이 된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이 1이 아니다 이면은 절대값 x가 1이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또는 거짓이면 발레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 같은 뭐뭐가 아니다 이러면은 증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명제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명제는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인데 이거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 절대값 x가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실제로 제곱하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 역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두 조건인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라는 문제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기 쉬운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참인 명제 P이면 Q이다는 P이면 Q이다. 여기서 막대기 하나를 더 끄어서 표현하자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다? P이면 Q이다가 특별하게 무엇일 때? 참일 때 이러한 기호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거짓 말고 참일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참일 때 이렇게 딱 표시를 해뒀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즉 가정 부분은 얘는 뭐다?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인 명제의 결론을 뭐라고 한다? 가정이기 위한, 즉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수업 그 단원 내내 통틀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는 말이냐? P의 진리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된다. 이 두 개는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아예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명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집합 P가 Q 안에 포함되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컬링 게임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외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즉 컬링의 그 공이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즉 P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Q에 들어갔다고 하기가 이미 충분하죠. 그쵸? 다시 한번 P에 들어갔으면 이 P는 Q에 들어갔다고 하기에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컬링 공이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한다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컬링을 여기서부터 쏘아서 이제 공을 넣을 때 만약에 P에 하려면 일단은 어떤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Q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Q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집합 Q를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분 필요는 알아서 잘 이해를 맥락을 붙여서 하시되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컬링을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우는 거는 항상 어떻게 해라? 이 명제가 참이면은 앞으로 화살표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왼쪽에 오는 녀석이 무슨 조건이다?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오른쪽에 오는 결론이 뭐다?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니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X가 1보다 크면 무조건 2보다 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2보다 크면 1보다 큰 거는 당연하죠. 혹시 요거 1번 잘 모르겠으면 항상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수직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소관계에 관한 거 항상 헷갈리지 않게 수직선에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법을 꼭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한 거는 늘 중요했었다 그죠? 늘 대소관계는 섣불리 파악하지 마시고 수직선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쉬운 여시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P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Q는 요만큼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Q가 P에 들어가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이렇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또는 그림을 안 그리고 풀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두 줄 화살표를 그어가지고 Q이면 P이다를 적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얘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오른쪽에 왔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했죠.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 이제 참거짓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y랑 같으면 무조건 x제곱은 y제곱과 같죠. 이건 당연한 말이고 x제곱과 y제곱이 같다 해서 x, y가 둘 다 같지는 않죠. 왜?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x랑 y랑 같을 필요 없이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경우가 있죠. 이제 이게 반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두 줄 화살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역시 왼쪽에 오는 녀석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이때 명제 P이면 나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항상 고르시오. 자, 어떤 명제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진리 집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에 포함된다. 이 두 개는 영원히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그냥 이제 아예 뇌를 재세팅해야 되는 수준으로 입력을 잘 해두라라고 했었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연습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not Q이면은 P이다가 참일 때, not P이면은 not Q이다가 참일 때 진리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얘는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얘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P가 어디에?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요거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 개를 동시에 풀고 싶어요. 그럴 때, 자, 그 1, 2번 문제에서 설명했지만 집합 두 개가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될 때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또 전체 집합 U가 언급이 되어 있고 여집합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에는 전체 집합도 함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여집합도 등장하고 그리고 맨 위에 전체 집합 U도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집합을 같이 그려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P, Q가 있는데 P가 어디에 속한다? Q의 여집합에 속한다.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P가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P와 Q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번 공간과 2번 공간과 3번 공간에는 원소가 있어도 되는 거죠.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면 P와 Q의 합집합이 무조건 전체 집합과 같나요? 아니죠. 2번 공간에 원소가 있으면 이 둘은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PQ가 서로소입니까? 서로소죠. 자, 그 다음에 디귿 Q랑 P의 여집합. 자, 표현해보면은 Q랑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그겁니까? 저기 서로소입니까? 아니죠. 그림을 그렇게 안 그렸죠. 그래서 아니고 서로소가 아니라 Q가 됩니까? 그렇죠. 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Q는 얘고요.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얘입니다. 하고 두 개를 뭐 하랬어요? 교집합 하랬으니까 공통으로 크로스 체크된 부분 골라내면은 그게 곧 뭐다?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에서 Q를 뺀, 즉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냐? 아니죠. P에서 Q를 빼도 P 자기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까지 해서 집합에 관한 중단원 점검 마쳤습니다. 이제 5번부터는 본격적인 설명, 그러니까 본격적인 응용 문제가 풀이가 되고 응용 문제를 풀이를 오히려 더 보셔야 됩니다.
4번까지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고 선생님도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5번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실제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볼 때 늘 1, 2, 3, 4번만 보고 5, 6, 7, 8, 9, 10번은 잘 안 보는데 5번부터 오히려 풀이를 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